좀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모든 회사가 그렇죠. 그럴 때 주는 사인의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보고 여러분에게 좀 공통적이고 다 같이 알면 좋을 만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썸네일이나 키워드를 보고 아마도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연이 그렇습니다. 제가 해고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우리 형 팬분의 사연이 딱 해고랑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형 팬분의 사연에 대한 조언을 먼저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좋을 만한 해고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 팬분의 사연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형님께 메일을 보내는 날이 안 오길 바랐지만 결국 오게 됐네요. 저는 제조업체의 제작부서에서 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나름 보람과 스트레스,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버틴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사의 기대도가 너무 높아 버티지 못하고 떠났으며 결국 저는 그 팀의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서를 없애기로 하고 저한테 일을 배우던 신입들을 다른 부서에 투입시키고 저는 붕 뜨게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현장직만 고집스럽게 하던 저한테는 너무나도 당황한 상황들이 연속이었죠. 하루에 소주로 2병씩 마시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윗선에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다가 품질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봤으니까 품질 보증 업무를 맡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컨펌을 받고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돼요. 조립 부서에 TO가 부족하니 제가 가서 납품, 영업, CS 업무를 맡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입사할 때도 절대 조립 부서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회사는 인사 부족 이유로 그렇게 부서 이동을 해버렸죠. 품질 부서장한테 얘기했지만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님 저 스스로 직접 나가기를 바라서 이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형 팬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마도 제조업 쪽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체 그리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 될 만한 산업들이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죠.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곳의 전체적인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거나 우리 회사가 예전과 같은 활기가 없다라면 성장은 못하더라도 지금 뭔가 안 좋은 환경으로 매출과 수익이 계속 내리받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현 팬분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우리 팀이 해체됐다. 그리고 나도 할 일이 없어졌다. 두 번째,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됐어요. 심지어는 하기 싫었던 업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회사에 조치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조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 형 팬분의 나이나 또는 가정 상황들은 고려했을 때 굳이 이직보다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회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의지가 있다는 게 명확할 때 그리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이 회사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급격히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작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회사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기 좀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우리 위에 원래 보내주셨던 메일에 보면은 상사가 아니라 오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상사가 아닌 오야 조금 다른 의미죠. 서로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 사람을 믿고 그냥 아마 회사를 옮기거나 또는 급여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내포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자, 그 신뢰관계에 있는 분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자, 만약에 그분들 잘 모르시다면 회사 재무팀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기에 책임자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팀원급까지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동반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로 들어간 지 시간이 좀 지났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인사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 타개하고 버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회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회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진 거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미 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 사실 이 회사는 이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직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혹시 회사 재정 상황이 그렇게 급격히 나빠지거나 적자 상황이 아니고 지금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함이라든지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오는 이런 인사 배치라면 저는 뭐 안 좋은 생각을 품기보다는 한번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맡으시는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는 아니거든요. 갑자기 제작을 하시다가 기획을 맡겼거나 마케팅을 맡겼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영업을 맡겼거나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제품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나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인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하면서 재무에도 관여했고 마케팅에도 관여했고 현장에도 관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니까 저의 전문성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어쩔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기를 기회로 만드시도록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굉장한 변화나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형편분의 고민이 바로 해고 수순이었죠. 스스로 나가라고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건지 모르겠다. 인사팀마다 좀 다르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해고 사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법적인 상황을 보면요,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법적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회사 망하기 전에는 해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회사의 재정 상황이 몇 년 이상 뭐 악화돼 있어야 되고 적자를 봤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합법적으로 그냥 해고를 시킨다 이건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회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나만 해고돼서 나가는 이런 게 걱정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사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성과를 못 내거나 좀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모든 회사가 그렇죠. 그럴 때 주는 사인의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요, 잦은 보직의 변경입니다. 신입이라든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경력이더라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적합도와 이 사람의 직무상 강점, 일하는 방식,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배치해 주는 게 인사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또 회사의 리더십들도 그런 것들을 잘해야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이미 좀 됐고 회사에 적응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한때 여기서 성과도 잘 냈고 어떤 기업 포인트도 있었는데 갑자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조직이 해체되는 일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워닝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부의 특별 프로젝트로 배치를 이동하는 경우. 본부에 있는 프로젝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해서 엄청난 혁신이나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TF 속성의 그런 프로젝트. 또 하나는 단지 그 사람을 현업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배치가 있어요. 현업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배치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프로젝트의 목적성이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고 의미를 못 찾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사업부에서 분리돼서 본부의 어떤 프로젝트로 배치가 됐다. 이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비전문적인 영역에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냥 배치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그쪽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형편문의 사례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멀티플레이어 이런 걸 양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배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적인 영역에 책임을 맡기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본부 인사팀이 갑자기 영업 팀장이 된다든지 기술 파트의 어떤 영역이 팀장이 된다든지 이런 영역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 현재 소속에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조직과 TO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사인이 오고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직해줬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인사팀이 그냥 1대1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많은 분들을 내보내봤어요. 떠나보내봤어요. 그분에게도 그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상황과 그분의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분이 적절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인사팀 분들이 이런 걸 꺼려해요.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막 녹음해서 어디다가 신고한다 그럴까, 무슨 노무사 끼고서 뭐 이상한 소송을 준비한다 그런다, 뭐 이런 흉흉한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인사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인사팀 분들에게 제가 좀 격려하고 싶은 건요,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해도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상황으로 가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직을 하는 게 맞다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그냥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진짜 그분도 그분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고 우리 회사 더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인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인사팀에게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물어보세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다쳤을 수도 있고 이미 당황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참다가 면담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폄훼받는 느낌이 든다거나 또는 저평가받았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나눠야 될 거는 내가 느낀 감정이에요. 이런 인사와 배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혹시 내가 지금 회사를 떠나야 될 상황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 회사와 협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회사가 정말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 명확하다면요, 이게 확인이 됐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해보고 직원들과 이런 것들을 일종의 협상을 해가면서 해보니까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도 리즈너블했어요. 합리적이었고 이분들과 조율하면서 오히려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했던 뭐 몇 가지 사례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직을 준비하는 유급 휴가 기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는 한 달에서 뭐 6개월 뭐 1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무조건 이직을 할 테니 내가 마음 편히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근 안 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 어차피 본부에 가서 쓸데없는 프로젝트 하느니 그게 낫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리 안 해도 되고 좋거든요. 그런 거를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이직을 전제로, 그러니까 퇴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써놓고 내가 회사의 소속만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없냐. 사실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는 발생하지 않아도 그것을 뭐 1년 혹은 2년까지 바라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무조건 안 되더라도 나는 퇴사한다. 근데 공백기가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경력을 토대로 내가 최대한 이직을 노력할 테니 일정 기간 동안 뭐 유급휴가랑 플러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3개월 정도 유급휴가, 그리고 한 남은 9개월 정도를 그냥 정만 유지시켜주고 이직에 성공하면 그 날로 다시 사직원을 작성하겠다. 이런 식의 옵션을 제안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었는데 내가 이직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이 필요한데 난 성과물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나 좀 배치해 줄 수 있냐? 그럼 거기에서 일도 배우게 되고 또 성과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내 성과로 만들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사실 뭐 이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분 인생에도 커리어에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외길을 파고 나는 이 일만 할 거야, 이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셔도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경제가 바뀌고 산업은 바뀌고 고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취준생에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필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3C와 4P를 가지고 내 경력 기술을 한 줄 한 줄, 이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커리어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경력 기술서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뭔가 회사는 어렵고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고 느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일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커리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